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임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조선해양에서 이 현물 출자를 해서 설립된 기업이죠. 그래서 조선기자재 업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이 작년도와 이 직전 연도와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이 매출액은 30% 이상 증가한 모습이고, 영업이익 자체는 285%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 역시 131%가량 상승을 하면서 이 주요 고객사인 이 현대 계열사 이 부분에서의 수주 확대로 인한 실적 증가세 혜택을 받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일 시간에는 우선 현대임스 같은 경우 이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주요 제품과 고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 결국에는 현대임스가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이죠. 현대임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지, 주목을 해볼 포인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했다. 자, 이러한 부분은 바로 주요 계열사인 현대계열사에서 이 수주 확대로 인한 실적 증가세의 혜택을 받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사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자, 다 현대 계열사죠. 자, 이 제품명이 블록, 배관, 뭐 처리장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주요 고객사는 현대중공업, 또 현대사무중공업이 있다. 포항 공장에 주로 현대중공업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고, 이 대구 공장에는 현대사무중공업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다. 자, 이렇게만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이 조선업은 이 신조성과 지수에 비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과 지수 자체는 이 직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상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조선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이 친환경 기술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또 컨테이너선 이 성과 지수의 산정 기준 자체가 이중 연료 추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액화천연가스, 뭐 LNG나 이 LPG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선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환경 컨테이너선이 신조성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친환경 기술력, 자, 이 부분이 주목을 받을수록 이 성과 지수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가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할 때 이 조선주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맞게 조선 기자재 주가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게 되면 이 대체적인 이 천연가스의 필요성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 이 LNG 선박의 발주 역시 증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결국에 유가 상승은 이 조선주에 긍정적이다. 자,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역시 이 같은 이 호재성 이슈로 작용하면서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 동향을 파악하게 되면 이 상승에 대한 이 기조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후티 반군이 또 첫 민간 사망자를 발생을 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주목을 받으면서 유가 상승의 모습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 이 조선주 전반적으로 호재성 이슈로 작용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이 전반적으로 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 증시 전반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환율은 달러의 가치를 뜻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상승하면 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이 국내 증시에 몰렸던 자금들이 이 밖으로 이탈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조선주는 이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합니다. 유가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환율이 상승하면 조선주에는 좋다, 하락하면 안 좋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환율의 추이를 생각을 해볼 때 전반적으로 24년에는 이 1300원 구간에서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리스크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조선업 이 업체들은 이 환해지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해지를 진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선별 수주 이슈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환율과 연관시켜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환율이 더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 수주 물량을 늘려가는 게 좋은 이 판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별 수주 관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철광석 가격입니다.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후판 가격에 영향을 주죠. 이 국내 철강사와 조선업 이 후판 가격에 대한 이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이 하반기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총 두 번의 후판 가격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인하에서 협상을 했죠. 올해 상반기에는 어떻게 후판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의 베이스가 되는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이 후판 가격 역시 인하된 채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선가지수부터 유가, 뭐 철강석 가격, 또 환율까지 이 조선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표가 필요한데 이 조선 기자재 역시 조선업 업황과 함께 가는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엠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정확한 가격대와 그리고 다른 이슈들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